안녕하세요, 여러분. 몽실 언니입니다. 오늘은 요 타스캠 마이크를 사용해서 이렇게 마이크 가까이에서 속삭이기도 하고 또 살짝 떨어뜨려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오늘은 이렇게 마이크를 손에 쥐고 영상을 찍어 볼 거라서 아무래도 이런 마이크 만지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담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마이크 만지는 소리가 기분 좋게 들리지만 분명 이게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최대한 조심스럽게 이렇게 손을 바꿔가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수다 영상을 찍게 되었냐면 제가 얼마 전에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싱가포르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떠난 해외여행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행 가서 겟레디 위드 미를 찍으려고 요 마이크랑 그리고 요 카메라를 가지고 갔었어요. 근데 이 이어폰을 안 가지고 간 거예요. 이 마이크 자체가 바람 소리가 되게 잘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도 되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거기까지 촬영을 하기 위해 이제 이 마이크도 가져간 거였으니까 이어폰이 없지만 그냥 촬영을 해보자 해서 촬영을 했는데 네, 한국 와서 이제 촬영본을 보니까 이 바람 소리가 너무 잘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저는 저한테 너무 거슬려가지고 고민 끝에 과감하게 영상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하지만 아쉬운 대로 저의 이 여행의 기억들이 저 멀리 날아가기 전에 얼른 수다 영상이라도 찍어보자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글쎄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떠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2번을 찍었어요. 브이로그용 한 번이랑 ASMR용 한 번을 찍었는데 브이로그용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ASMR은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 아쉬운 대로 이렇게 다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 제 영상
영상에 다낭 여행 가서 찍은 Get Ready With Me가 있어요. 그 이제 같은 컨셉으로 이번에 싱가포르 버전으로 찍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못 올리게 되었죠. 나중에 언젠가 어딘가를 또 가게 된다면 그때 찍어봐야겠어요. 같이로. 여하튼 제가 지금 한국에 돌아온 지는 한 4일 정도 됐거든요. 벌써 4일이 됐구나. 거기 가 있는 동안 너무 좋았어요. 뭐 여행은 늘 좋긴 하지만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더 해외여행을 못 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풀리고 나서 해외여행을 가도 된다 이렇게 풀리고 나서 가는 첫 해외여행이라 더 기대도 많이 했고 또 더 설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 그 여행 당일까지만 해도 너무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인천공항 자체를 안 간 지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글쎄요, 밤 비행기였어서 그런지 몰라도 더 실감이 잘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 저녁에 공항에 도착하고 면세를 딱 받고 나니까 와, 그 실감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 원래 면세 쇼핑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환율이 너무 올라서 면세로 사나 인터넷 최저가로 사나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산 게 없어요. 파운데이션 하나 사고 뭐 샀더라? 여행 가서 먹을 비타민 샀어요. 비타민. 나 여행 가는 동안 먹을 그 홍삼 10개 들어있는 거 있거든요. 비타민 사서 먹고 그 면세 쇼핑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답니다. 여하튼 제가 이번 여행에서는 힘을 좀 많이 줬어요. 제 성격과는 맞지 않게 정말 철저하게 계획을 짰었거든요. 원래 제 여행 스타일은 제가 또 MBTI가 뒤에가 P거든요. 굉장히 즉흥적이고 막 계획적이지 못한 스타일이에요. 제 여행 스타일이라고 말하자면 그냥 큰 틀만 세워요. 내가 이번 여행에서 먹고 싶은 것들 주르르르르, 가고 싶은 것들 주르르르르 적는 다음에 그 여행 일정 중에 그것들만 하면 여행은 끝이에요. 되게 간단하고 여행 계획 짜는데 스트레스도 별로 안 받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번 여행은 너무 오랜만에 가는 해외여행인지라 기대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욕심을 되게 많이 부렸거든요. 싱가포르에서 맛있다는 것들은 다 먹고 오고 싶고 또 유명하다는 곳은 꼭 봐야 된다고 하는 곳들은 다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행 일정에 다
때려 넣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정을 소화를 했죠. 그래서 진짜 이번 여행에 후회가 없고 너무 만족스럽고 그냥 되게 야무지게 여행하고 굉장히 알차게 하루하루를 꽉꽉 채워서 보낸 여행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몸이 힘들긴 했나봐요. 긴장이 풀린 건지 한국 딱 도착하자마자 몸살이 난 거예요. 집에 왔는데 너무 춥고 살이 아리고 아프고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이 든 게 나 코로나 걸렸나? 이거였어요. 그래서 바로 자가검진 키트를 해봤는데 음성이더라고요. 근데 해외여행 다녀오면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착한 당일날 자가검진 키트 음성 나온 거 확인하고 바로 PCR 검사를 하러 갔어요. 처음 PCR 검사 받으러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진짜 빨리 끝나대요. 그냥 떨린다 할 것도 없이 앉자마자 고개 들어보세요. 푹 이렇게 찌르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되셨습니다 이러길래 아프다 이거 느낄 수도 없이 끝났어요. 뭐 여하튼 그 PCR 검사도 그 다음날 나왔는데 다행히 음성이었어요. 근데 너무 춥고 하루가 지나도 몸이 아픈 거예요. 열은 나지 않지만 몸이 뜨거운 기분이었어요. 근데 또 춥고 살이 아프고 그래서 또 자가검진 키트를 했지만 역시나 음성이었고 그래서 느꼈죠. 내 몸이 힘들었구나. 내가 너무 열정적으로 다녔구나. 한국 도착하자마자 긴장이 풀린 건지 몸살이 확 와서 한 이틀 동안 고생했던 것 같아요. 4일 차인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고 굉장히 건강하지만 이틀 동안은 진짜 골골댔어요. 그렇게 빡센 여행 일정을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음식도 너무 맛있었고 일단 도시 자체가 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또 여유롭고 깨끗했어요. 너무 신기한 거는 건물들이 되게 높고 또 건물 자체가 되게 두꺼워요. 높고 크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다 이렇게 건물들을 보고 있자면 그냥 강남 한복판 같은데 그 사이사이에 푸릇푸릇한 나무들이 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조화가 너무 예쁘고 그런 거죠. 제가 좀 택시도 많이 타고 다니긴 했거든요. 근데 그 도시 자체가 막 크지 않아서 그냥 한 15분 정도 거리는 너무 덥지 않으면 걸어 다녔어요. 근데 그 거리들도 너무 깨끗하고 너무 예뻤어요. 여유롭고. 그리고 또 제가 운이 좋았던 게
초에 여행을 간 거거든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언제 올릴지 모르겠지만 9월 초에 여행을 간 거였는데, 저는 아무래도 싱가포르가 동남아니까 걱정도 많이 하고 긴장을 좀 많이 했어요. 굉장히 덥겠지? 만만의 준비를 하고 갔거든요. 마음가짐 자체를 여기는 동남아니까 나는 아마 땀을 많이 흘릴 거야, 이런 마음가짐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덥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 날씨 말고 우리나라의 그 한여름에 비하면 그렇게 습하지도 그렇게 덥지도 않아서 저는 이번 여행에 날씨 운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원래는 안 그렇겠죠? 9월에 싱가포르는 많이 안 덥나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거는 비가 갑자기 더덕더덕더덕더덕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쏟아지거든요. 근데 또 얼마 안 있어서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맑아져요. 그게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굉장히 가벼운 경량 우산은 필수예요. 여행하는데 언제 갑자기 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작은 우산은 꼭 가지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처음 가봤어요. 그 어디에서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놀이기구도 생각보다 스릴이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사실 놀이기구를 타지 않아도 이제 구경하는 것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싱가포르에 있는 유니버셜은 작은 거에 속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또 처음이다 보니까 볼 거 없다 이런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고, 그냥 하나하나가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러니까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그 유니버셜 안에 굉장히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탄종 비치로 넘어가가지고 탄종 비치 클럽에서 수영하고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나름 계획을 진짜 철저하게 짰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이렇게. 이게 제가 여행 전에 짜둔 일정이에요. 원래는 엑셀로 계획을 짜려고 했는데 제가 엑셀로 이렇게 계획을 짜면서도 제 눈에 한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해서 이 세이브 트립이라는 어플로 이렇게 일정을 짠 건데, 이 어플 진짜 완전 강추드려요. 언젠가 여러분들도 어디든 여행을 가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라서 완전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한눈에 직관적으로 보여가지고 내가 오늘 뭐뭐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여기 메모 이렇게 일정 아래에다가 또 메모를 해놓을 수 있어서 내가 깜빡하지 않고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살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계획을 짜고 여행을 해본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두 개 다 해본 사람으로서 진짜 분명하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계획을 짜니까 너무나 좋은 장점은 실수할 일이 적어지고, 그리고 일정을 너무 빨리 소화하거나 아니면 그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다른 대안이 금방 나온다는 장점? 뭐 이런 게 있었죠. 저는 워낙 원래 막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고 여행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적이 되게 많았어요. 갑자기 즉흥적으로 내가 가고 싶었던 것들 중에서 오늘은 이거다, 오늘은 너다 이러면서 갔는데 문이 닫혀 있거나 휴무일이거나 뭐 개장을 안 한 날이었다던가 뭐 이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실수가 없다 하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약간 또 이렇게 계획을 짜다 보니까 무조건 이거는 해야 돼 라는 강박이 또 생기더라고요. 저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번 여행은 이렇게 계획을 짰기 때문에 많이 경험하고 또 많이 눈에 담아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식도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거기 가면은 칠리 크랩을 꼭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저 첫날에 칠리 크랩을 먹었는데 저 처음 먹어보는 거였거든요.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칠리 크랩이랑 새우 볶음밥이랑 시리얼 새우라는 거 이렇게 세 개를 먹었는데 정말 환상적인 맛이었어요. 일단 시리얼 새우는 상상이 가지 않는 맛이었는데 너무 고습고 맛있는 거예요. 새우도 진짜 통통하니. 그래서 저는 칠리 크랩은 뭔가 상상이 가는 맛이었다면 시리얼 새우는 도무지 상상을 못했는데 너무 맛있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싱가포르에서 유명하다는데 전본 시푸드라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서 첫날 먹었는데 진짜 짱짱 맛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먹은 밤비치 시푸드, 거기도 칠리 크랩을 먹었는데 아니다, 블랙페퍼 크랩을 먹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칠리 크랩이 훨씬 맛있었습니다. 새우볶음밥에다가 칠리 크랩 소스를 살짝 부어가지고 이렇게 탁탁탁탁탁 비벼가지고 한 입 딱 먹으면 최고. 진짜 생각하니까 또 먹고 싶네요.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최고. 근데 게 껍질 발라먹는 게 너무 귀찮아요.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칠리 크랩 소스에 더 많이 비벼 먹은 것 같아요. 그냥 소스 자체가 맛있어가지고 볶음밥이랑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었어요. 완전 한국에도 그런 맛이 날까요? 그거 먹고 싶은데 또 싱가포르를 갈 일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카야 토스트. 진짜 카야 토스트는 대박이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그 싱가포르의 야쿤 카야 토스트랑 토스트 박스. 여러분들 죄송해요. 제가 이 손목 아들을 끼고 있었네. 오늘은 그냥 끼고 할게요. 여하튼 토스트 박스랑 야쿤 카야 토스트라는 두 곳이 유명하더라고요. 저는 두 곳을 다 먹어봤는데 개인적인 입맛으로는 잼 자체는 토스트 박스가 맛있는데 전체적인 그 조화로움을 따지면 야쿤 카야 토스트가 한 100배 정도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신기하죠? 카야 잼 자체는 토스트 박스께 맛있는데 둘 중에 어떤 거 먹을래? 이러면 야쿤 카야 토스트를 먹을 거예요. 되게 토스트가 완전 생긴 것도 다르게 생겼고 맛도 다르거든요. 제가 맛있다는 토스트는 굉장히 얇은 식빵을 바삭하게 구워가지고 그 안에 버터랑 카야잼을 얇게 바르는 그 토스트예요. 그거를 이제 술 안에다가 푹 찍어서 먹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서 그거 다 먹고 하나 더 시켜가지고 또 먹었어요. 진짜 너무 맛있었어. 많이 못 먹고 온 게 아쉬워요. 이상하게 먹으려고 찾을 때마다 그 야쿤 카야 토스트가 가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못 먹은 게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도 이번에 저 카야잼 사왔어요. 분명 똑같은 맛은 나지 않겠지만 잼이라도 똑같으면 뭐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 토스트가 그리울 것 같아서 카야잼을 사왔습니다. 제가 시중에서 파는 카야잼을 몇 번 산 적 있는데 다 실패했거든요. 네, 제가 직접 먹고 맛있다고 느꼈던 카야잼이니까 다르지 않을까요? 제가 그때 거기서 먹었던 것처럼 최대한 비슷하게 해서 먹어보려고요. 버터도 맛있는 버터 사가지고 비슷하게 만들어봐야겠어요. 진짜 너무 맛있었는데. 여러분들이랑 공감하고 싶다. 진짜 최고. 근데 요즘 그런 거 좀 많이 나와 있지 않을까요? 야쿤 카야 토스트 만드는 방법 이런 거 유튜브나 블로그 찾으면 막 많이 도전해 보신 분들 있지 않을까요? 찾아봐야겠다. 저도 한번 시도해보고 브이로그에서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커피예요, 커피. 이번에 거기 가서 바샤 커피라는 것도 유명하더라고요.
사가시더라고요. 막 드립백이랑 원두 이런 거를 판매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살 생각이 없었어요. 그 드립백을 선물로 받아도 잘 안 내려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원두, 저도 이제 원두 가는 거 있는데 손목이 안 좋다 보니까 내가 과연 원두를 가려나? 안 갈겠지. 그래가지고 살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마지막 날에 바샤 커피를 또 들렸었거든요. 우연히 그 드립백 향을 맡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그냥 그 향에 이끌려서 이렇게 결제를 하고 나왔어요. 제가 구매한 드립백이 잘 안 보이는데 저기 있거든요. 근데 아마 밀라노 모닝인 것 같아요. 딱 2개 남아있더라고요. 땡큼 하나 집고 제가 결제하고 나니까 솔드아웃. 뭔가 뿌듯했어요. 괜히 잘 산 것 같고. 그래서 오자마자 하나 내려 먹었는데 커피를 향으로 마신다는 느낌을 처음 받았어요. 진짜 향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 향 그대로 또 맛이 나니까 되게 신기했어요. 그냥 그 드립백 봉투를 뜯자마자 그 짙은 향이 코를 뚫고 딱 들어오는데 되게 기분 좋은 향이에요. 진짜 선물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죠. 많이들 사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치만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커피는 네스프레소예요. 네스프레소 좋아. 맛있군. 제가 빵을 좋아하잖아요. 싱가포르에 유명한 베이커리 집이 있더라고요. 티옹바루 베이커리라는 곳인데 지점이 좀 몇 개가 있어요. 싱가포르 내에. 근데 이제 구독자분께서 인스타그램 DM이 왔어요. 너무 추천한다, 그 베이커리 집을. 근데 포트 캐닝 공원 안에 있는 티옹바루 베이커리 집을 가시는 걸 추천드린다.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다 추천해 주셔가지고 사실 그 지점을 방문할 계획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또 우리 구독자님이 추천해 주시는데 안 갈 수가 있나. 그래서 바로 일정에 넣어서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뭐 다른 곳은 안 가봐서 다른 곳보다 좋다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공원 안에 있는 카페거든요. 저는 이제 야외 테라스에서 먹었는데 그 나무들 사이에서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빵이랑 커피를 먹는 것도 너무 좋았고 또 이제 먹고 나와서 이렇게 한 바퀴 도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일단 빵이 진짜 엄청 맛있어요. 거기가 크로와상 맛집이더라고요. 진짜 맛있어요. 제가 먹은 거는 아몬드 크로와상이랑 햄치즈, 햄버터였나? 햄치즈 크로와상이었는데 제가
먹고 간 거였어가지고 사실 엄청 배가 부른 상태였어요. 근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무슨 빵을 마시듯이 먹었어요. 크루아상 자체가 되게 부드럽고 진짜 맛있었는데 근데 싱가포르가 물가가 진짜 비싸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뭐 한국이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약간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들 있잖아요. 물티슈라든지 물 같은 것들. 근데 이제 거기서는 싱가포르에서는 그걸 다 돈을 받아요. 물티슈도 돈을 받고 물도 다 돈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물가가 더 비싸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유니버셜 내에서 물 같은 거 사 먹으면 되게 오래 기다린다고 해서 물통을 가지고 다니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통을 가지고 다녔는데 이제 점심 먹으려고 딘타이펑을 들어갔어요. 아무래도 제가 물을 가지고 있지만 들고 다녔던 물이니까 미지근하잖아요. 근데 저는 시원한 물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을 한 잔 달라고 했죠. 근데 이것보다 작은 컵이거든요. 요만한? 한 이만한? 하여튼 이것보다 작은 컵에 물 한 잔을 줘요. 근데 심지어 그것도 하나도 안 차가워요. 미지근한 요만한 물 한 잔을 주는데 그게 1달러였어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편의점에서 물을 사 먹었는데 우리가 편의점에서 쉽게 보는 500ml짜리 물이 2.95달러? 2.9달러 정도 하고 큰 2리터짜리 물이 3.8이었나? 4달러 조금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물 자체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더 물가가 비싸다라고 느껴진 것 같아요. 뭔가 자주 먹고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 비싸니까 그렇게 느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물티슈도 저는 가지고 다녔어요. 여행 내내 물티슈랑 물이랑 그리고 우산 가지고 다녔죠. 그리고 맥주가 되게 비쌌어요. 맥주가 한 8달러였나? 맥주 한 컵이 요만한 맥주 한 컵이 8달러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치만 저는 부어라 마셔라 사실 그렇게 마시지도 못했어요. 제가 술을 잘 못 먹어가지고 여튼 너무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첫날에 리버크루즈라는 그 배 타고 싱가포르 그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탔는데 너무 멋졌어요.
야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럴 날이 아마 있을까 싶지만 해외에서 나가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싱가포르는 정말 동서양이 공존하는 도시예요. 서양인 분들도 많으시고 동양인 분들도 많으시고 여유있게 좀 빽빽한 스케줄 사이에서도 나름 되게 여유있게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여행이었어요. 좋았습니다. 언젠가 또 갈 날이 있을까요? 슈퍼트리쇼, 스펙트라쇼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되게 멋있었고, 막 스펙트라쇼라고 해서 그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하는 그 레이저 쇼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생각보다 별로였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진짜 운이 좋게 그 리버 크루즈 그 배 타고 지나갈 때 그 레이저 쇼를 봤어요. 저 너무 멋있게 봤는데 혹시나 싱가포르 여행을 뭐 앞두고 계시거나 언젠가 가신다면 그 리버 크루즈 배 타고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저는 그걸 노린 건 아니었지만 운이 좋게 볼 수 있었거든요. 너무 멋있었어요. 완전 강추입니다. 근데 되게 빨리 끝났어요. 그거 자체가 길지 않은 쇼여가지고 되게 빨리 끝났지만 굉장히 임팩트가 강했던 쇼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때쯤 그 쇼를 시작하겠다라는 걸 알고 봤으면은 더 일찍이 인지하고 봤을 텐데 막 야경 구경하다가 저 왜 마리나 베이 샌즈가 시끄럽지 하고 딱 봤는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짧게 봤지만 강추. 여러분들 여행을 혹시 앞두고 계시다면 저는 너무 추천드려요. 최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샤인머스켓 따단 하나 먹어볼게요. 얼마 전에 몽실이가 건강검진을 또 오랜만에 받았어요. 몽실이가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많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뒷다리에 힘이 많이 안 들어가요. 자꾸만 밥 먹다가 주저앉는 거예요. 물 마시다가 주저앉고 또 막 잘 걷다가 또 주저앉고 어느 날은 막 일어나지 못하고 막
기어가더니 그 자리, 그 자세에서 똥을 쌌어요. 화장실을 가려고 한 거였겠죠. 근데 일어서지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바닥바닥 거리다가 그대로 응아를 한 건데, 처음에는 너무 슬펐어요. 왜 갑자기 잘 걷다가 못 걷나, 또 어디가 안 좋아진 건가 하고, 또 이제 건강검진을 또 다 한 건데, 선생님께서 뭐 다리가 문제 있다 그러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다리에 힘이 빠진 거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웬만하면 뒤에 엉덩이 쪽을 살짝만 이렇게 대줘도 안 넘어져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잡아주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뭔가 그 마음의 준비라는 게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번에 여행 갔는데, 여행 갔을 때 여행 가서 이제 엄마랑 연락을 좀 자주 하려고 하거든요. 일어나서 그리고 자기 전에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자기 전에 엄마한테 연락을 하는데 엄마가 계속 연락이 없는 거예요. 원래 맨날 몽실이 사진 보내달라고 제가 이제 하면은 몽실이 아침 사진, 저녁 자기 전 사진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엄마가 계속 답장이 몇 시간 동안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몽실이가 잘못됐나? 이 생각이 갑자기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연락이 없나? 갑자기 혼자 생각에 꼬리를 물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더니 막 눈물이 나는 거죠. 진짜. 근데 나중에 엄마랑 이제 통화가 돼가지고 영상통화 하면서 몽실이를 확인을 하고 편하게 잠들었어요. 근데 사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지금 갑자기 잘못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나이이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말조차 하기가 조금 부정될까봐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 마음의 준비가 참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최근에 했어요. 그 여행 가서 너무 약간 막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하기 싫어요. 부정달까봐. 되게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사실 마음의 준비를 한다고 해서 그게 되지도 않겠죠.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냥
몽실이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제 앞에 오래오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요. 이번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선생님이 또 놀라셨어요. 진짜 몽실이는 나이에 비해 너무 건강하다.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그런 아픔이지 자체적으로는 어디 하나 막 아픈 곳은 없다. 심각하게 안 좋은 곳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뿌듯했어요. 근데 이번에 좀 속상했던 게 몽실이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미용을 받아주는 곳이 많이 없어요. 근데 지금 하는 곳에서 좀 오랫동안 했죠. 몇 년을 해왔죠. 근데 이제 원래 봐주시던 선생님께서 미용사 선생님께서 제 집안 사정으로 잠깐 동안 못 봐줄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몽실이가 털이 너무 많이 자라서 몽실이도 너무 헥헥대고 그래서 이제 미용실을 애견샵을 알아봤죠. 근데 나이를 여쭤보신단 말이에요. 어디든. 그래서 나이를 말씀드리면 안 받아요. 나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쇼크사가 올 수도 있나 봐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아가들은 안 받더라고요. 제가 진짜 많이 전화했는데 어디 하나 받아주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몽실이 그 똥꼬랑 그 배 쪽이랑 다리를 이렇게 미용해줬는데 진짜 못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지저분하게 되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 미용한 모습을 보니까 미안하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면 몽실이는 만약에 원래 하던 곳이 없으면 어디서도 이렇게 미용을 받을 수가 없나? 평생? 진짜 내가 이렇게 밀어줘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에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원래 하던 곳 원장님께서 거의 한 달 만에 이제 가능하다고 연락이 와주셔가지고 엊그저께 미용 깔끔하게 하고 왔어요. 간단하게 강아지 미용이라도 배워야 될까봐요. 유튜브 치면 나오려나요? 되게 쉬워 보였는데 진짜 무슨 머털도사처럼 제가 미용을 해가지고 좀 웃겼어요. 몽실이 영상을 좀 많이 찍어 놓으려고요. 가끔 제 핸드폰에 몇 년 전에 오늘입니다 이렇게 사진이 뜰 때가 있거든요. 막 2, 3년 전인데도 몽실이가 너무 어려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가 진짜 할머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영상으로 담아 놓으면 더 좋을 것
맨날 몽실이한테 세뇌시키거든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언니랑 오래오래 살아야 돼. 아프면 꼭 언니한테 말해줘. 언니가 다 고쳐줄 수 있어. 맨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맨날 눈만 꿈벅꿈벅 쳐다봐요. 다 알아듣고 있겠죠? 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직까지 건강한 것 같아요. 착한 동생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 몽실이한테 한 3순위 같아요. 세 번째 저희 가족 중에서.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많이 좋아하니까. 노견을 키우는 마음이란 생각만 해도 울컥해요. 그만 얘기해야지. 오늘 여행 얘기만 하려고 했는데 몽실이 얘기까지 했네요. 몽실이 건강검진 받는 영상 찍었었는데 제가 브이로그를 계속 못 올리고 있어가지고 업로드를 못했어요. 몽실 짱 귀여운데 건강검진 받으려면 이렇게 대자로 누워가지고 배를 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10여 분을 얌전히 있어요. 원장님이 되게 신기해했어요. 너무 얌전히 잘 받는다고. 아유, 칭찬을 계속 하게 되네. 하여튼 브이로그도 다시 또 열심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데이 채널도 많이 놀러오세요, 여러분. 제가 진짜 요즘 손목이 정말 말이 아니거든요. 정말 손목이 이렇게 하는 것도 아파요. 이렇게 하는 것도 아프고 손목 주사라는 거를 손목이 아프고 나서 처음 이번에 맞아봤는데 진짜 엄청 아프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충격파 치료라고 있는데 충격파 치료가 훨씬 아파요. 그거 충격파 치료 받다가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아파요. 근데 그래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의원도 갔다 왔거든요. 침 치료도 같이 받았는데 일시적으로 잠시 좋아질 뿐 하루 뒤면 또 아파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침을 맞고 추나 치료까지 했거든요. 이 손목이 아픈 근본적인 이유가 이 손목이 아니라 척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나 치료를 병행해야 된다 하셔가지고 추나 치료를 받았는데 막 오도독 오도도도독 오도도독 이렇게 하시더니 갑자기 손목 한번 돌려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렸는데 안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와 계속 이랬어요. 안 아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데요? 이랬더니 네, 다시 누워보세요. 또 오도도독 오도도독 이렇게 하고 끝났는데 진짜 신기했어요. 진짜 일시적으로 안 아프더라고요. 그날 한두 시간 정도는 이렇게 해도 안 아팠어요. 근데 지금은 또 아프긴 해요. 6주 동안 꾸준히 일주일에 2번씩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녀봐야죠. 얼른 좀 빨리 완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손목 치료 잘하는 곳 아시나요? 진짜 어디라도 가서 완벽하게 낫고 싶어요. 건강이 최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떠든 것 같아요. 원래는 여행 얘기만 하려고 했는데 몽실이 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수다 영상이 꽤 길어진 것 같네요. 두서없이 얘기해서 내가 어떻게 잘 말했나 싶지만 추가적으로 또 생각나거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브이로그에서도 혼자 잘 떠드니까 거기서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